흡사 뮤진탕에 몇 개 있어요. 대통령이 밤새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엉뚱한 소리를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언수를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이게 지금 비통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표정 보세요.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고 농담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 행안부 장관 하나 지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측근 뭐 이렇다고 해서 비호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 나간 상태. 국민의 분노는 이 장관을 넘어 윤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지.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축제의 밤을 보내던 시민 15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중경상자도 33명, 124명에 이릅니다. 희생자들의 영면과 부상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께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8년 만에 또 한 번 우리에게 국가는 어디 있었나?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고통스러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지나치게 몰려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비극적이지만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국가의 부재, 정부의 무책임이 수많은 목숨을 일거에 앗아간 근본 이유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일 밝혀졌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 날 것 같아. 위험한데 통제가 안 돼.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안쪽에 막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상태가.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보도도 나왔습니다. 골목을 일방 통행으로 지정하고 단 몇 분 전에라도 일부 길목에 정복경찰을 배치하고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조절하기만 했어도 누군가의 아들, 딸, 형제, 자매, 어머니며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보호와 안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책임을 진 국정지휘부가 이런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본연의 서비스가 안전보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방 안보이고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재난 대처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기본 책무가 이태원 축제의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능은 많은 대목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수많은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 책임자라면 그 직책과 권한의 크기만큼 크고 깊은 책임감 또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책임진 이들에게선 이런 책임감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업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까지 하나 같습니다. 제도 탓, 법규 탓, 심지어 희생당한 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정부 책임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짚는 데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사회학의 고전,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 백이 말한 조직화된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드러낸 무책임의 민낯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 정권의 무책임 릴레이 최일선에 선 인물입니다. 그는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밀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번 헬로윈 축제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거의 풀린 상황에서 처음 열린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로 나올 수 있다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 주무장관이 예년보다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며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상식밖에 주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31일 이 장관을 두둔합니다. 아마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 취지는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습니다.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장관 발언이나 대통령실 주장이나 이후 드러난 진상에 비춰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엉터리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당시 이태원에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은 이미 서울시 공공 데이터 기록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하루 이용자는 1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에서 2019년 10만 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전날에도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온 데다 참사 당일엔 압사를 우려하는 신고가 잇따른 상황이었는데 주무장관은 완전히 엉뚱한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다라는 주장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날 주간 집회들은 오후 9시 이전에 대부분 종료됐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시간적 진행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변호 또한 틀린 주장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엉터리 주장은 다음 날인 31일에도 계속됩니다. 그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같은 생각이냐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놓고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고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을 더 씌우려 한 겁니다. 후한무치합니다. 경찰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날에 이어 되풀이합니다. 축제 참가자가 8만에서 10만 명에서 이번에는 13만 명 정도로 30% 늘었는데 경찰 인력도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습니다. 그러나 130여 명의 경찰 인력 대부분은 마약 단속 등에 투입된 사복경찰이었고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정복경찰은 5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극도로 혼잡한 참사 현장 근처에서 경찰관 한 명만이 살려달라, 더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며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 장관은 이런 기본적 사실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정부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숫자 노름을 벌인 겁니다. 그는 참사 이전 압사를 걱정하는 숱한 112 신고가 무시된 사실이 공개된 1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처음으로
참사에 대해 사과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사흘 만에야, 그것도 도저히 정부의 책무방기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비로소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에 대해 단순히 유감 표명만으로 넘어갈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장관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12 신고 내용 등을 보고받지 않은 채 문제의 발언을 했다면 장관은커녕 공직자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112 신고 내용 등을 미리 보고받아 알면서도 공개되기 전까지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적인 처벌 가능성까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얼굴 또한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해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역시 참사를 대하는 인식이나 처신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 총리 역시 이번 참사를 우발적 사고로 보고 국가와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의 용어를 쓰도록 결정한 사실이 11월 1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이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사고, 사망자 용어를 쓰고 있고 전국 합동분향소에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펼침막이 일제히 걸렸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것과 대비됩니다. 정부는 가해자 책임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애도기간을 설정해 전 국민이 추모에 나선 의미를 퇴색시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일각에서 교통사고라고 부르던 일을 떠올리는 국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희생자 분향소를 차리고 싶어도 정부 지침 때문에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상자가 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난입니다. 이걸 단순 사고로 부르는 건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영어로 사고는 인시던트, 참사는 재난을 뜻하는 디제스터를 씁니다. 대부분의 외국 언론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디제스터로 부르고 있다는 점만 봐도 정부의 사고 규정은 상식 밖의 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선 이태원 희생자들이 뭘 희생했다고 희생자라고 부르느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애석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국가 애도기간까지 설정한 정부라면 당연히 사망자보다 희생자로 부르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런 이상한 용어 사용이 결국 현 정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걸로도 모자랐나 봅니다. 11월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인시던트 용어 사용을 이어갑니다. 반면 외신 기자들은 트래지디, 디제스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 사실 민간이 진행이 했었던 그리고 주최 측이 없었던 행사였다고 해서 한 총리는 간담회 끝 무렵 일본 기자의 질문에
디제스터란 표현을 한 차례 씁니다만 외신 기자들과의 문답이 많이 오간 상황에서 영어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참사로 불러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애초 간담회 제목에 인시던트를 넣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제 발언도 옹호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명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기자께서 물으신 정확히 그런 의도로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좀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많이 투입을 만약 했더라도 그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경찰 투입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이 장관 주장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봤으니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총리 또한 이 장관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이날 한 총리의 태도입니다. 그는 답변 도중 통역 혼선에 관해 농담을 하고 웃음을 짓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도 수많은 국민이 숨진 참극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한나라 총리의 언행으로는 너무도 가볍고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정부 책임에 대해 묻는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 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나. 야당에서도 경악했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결국 국무총리실은 이 일 한 총리가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간접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또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국정을 위임받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참사 직후 보여준 대응 자체는 뭔가 긴박하게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준 게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수도권 폭우 사태 때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질타를 받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 같은 상황도 없었습니다. 학습 효과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갈수록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행태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아직도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10월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 애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10월 31일부터는 매일 서울광장과 이태원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 번의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다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월 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1일 저녁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빈소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한 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빈소에서 비공개로 한 사과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은 바로 이런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는 대통령을 믿고 따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야 여론에 밀려 늑장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직접적 지휘관리 책임을 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과 한 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경찰에 112 신고 묵사를 보고받고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원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11월 2일과 3일 연속해서 여러 장관 중 이 장관만 콕 집어 대동하고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는 등 굳건한 신임을 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입니다. 윤 대통령의 양대 인맥으로는 법대충 항맥과 검찰 인맥이 꼽히는데요. 이 장관은 검찰 인맥을 대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최측근 실세 장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장악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적 인연과 충성심 때문에 참사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 장관을 넘어 윤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지 모릅니다. 행안부 장관 하나 지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자기들끼리 뭐 대통령의 측근 뭐 이렇다고 해서 비호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 나간 상태에 있는 거지요. 윤 대통령은 여론을 무시하고 민심과 맞서 싸우겠다는 태도를 당장 버려야만 합니다. 이 장관과 한 총리, 윤 대통령 모두 공감 없는 권력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척할 뿐 실제로는 국민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집권 엘리트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해놓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는 모순, 제도 탓을 하며 공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려는 뻔뻔함이 모두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언수를 동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해서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검사 판사 출신 법 잘 알,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아니고 참사라고 하고 사망자가 아니고 희생자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망자라고 하는 순간 저는 뭐 그걸 딱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는구나. 딱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시던트라고 계속 현수막에도 붙여놓고 근데 여권에선 7일간의 국가애도 기간 동안 추모에 집중하고 책임 추궁은 뒤로 미루자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 또한 며칠 지나면 파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겪고 촛불로 정권을 탄핵시킨 경험을 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정도 노림수가 통하기나 할까요? 11월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 전체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